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어떻게 알아봐?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은 그냥 좀 다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. 그치. 내가 그 최근에도 너한테 전화해서 막 학원 얘기를 했었잖아.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게 그 작년 한 해 약간 멈춰 있다가 올해 다들 이제 막 정신이 든 거지. 그리고 이제 1년을 약간 버렸구나. 1년 동안 뭔가 제대로 안 됐구나. 그래서 올해부터 심기일전에서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. 나도 그렇고. 그리고 너만이 아니야.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약간 그렇지. 뭔가 어떻게 하지? 뭔가를 내가 해야 되나? 맞아.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요즘에 학원 상담 같은 데를 좀 이제 다니면서 3월이면 사실은 1, 2월에 다 짜서 3월 스케줄이 이제 들어가는데 나도 다 못 짠 거야.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이제 수학 학원을 바꾸려고 하면서 3군데를 가서 테스트 보고 다 다닌 거야. 그리고 하나를 딱 결정했거든. 그래서 수학 학원 정리됐어 막 이런 전화했잖아. 그게 벌써 한참 오래전이야. 오래됐지. 2월 초반에 정리를 했어.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3월 첫 주 수업을 했어. 한 번 하고 오자마자 엄마 난 안 다닐래요 이러는 거야. 약간 이제 4학년이니까 그전에는 뭘 하면 가서 그냥 어리니까 이거 할 거야 이러면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다녔거든.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판단 능력이 생긴 거지. 근데 나는 사실은 아이 처음에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엄마 입장 일단 약간 멘붕인 거야. 사실은 다 결정해놨는데 지금 결정하고 스케줄 딱 세팅해놨는데 이게 요일별 스케줄이 뭔가 짜져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어떻게 알아봐?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은 그냥 좀 다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. 그치.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신기하게 그 쌍둥이니까 둘 다 거부 반응이고 그리고 아들은 뭐 엄마가 꼭 시킨다면 뭐 조금 더 다녀볼 수 있어요 하는데 딸은 막 진짜 펑펑 운 거야. 너무 많이 울어서 내가 진짜 놀랬어. 왜냐면 아이가 원래 뺀질뺀질거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데 수업에 가서 좀 못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사실 충격을 안 맞았을 건데 그때 충격을 받은 이유는 아이가 원래 모든 수업에 학교 생활도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일이냐 싶을 정도로 라이브 온라인 수업할 때도 맨날 이제 밖에서 들어보면 너무 열심히 하고 딸은 뭐 자기 예체능 활동부터 시작해서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뭐 우리 딸 때문에 뭐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든지 약간 그렇게 우리 아들과 딸이 완전 상반되잖아. 그렇게 얘기를 막 듣고 있어서 내가 충격이었던 거야. 그래서 어떤 점이 안 좋았니? 이랬더니 올해 약간 머리를 써서 수학을 학원으로 보내지 않고 사실은 그 개인 과외하는 교습소라는 이름을 띠고 있는 데 있지. 거기를 넣었거든. 그랬는데 그 교습소에서 선생님도 중고까지 가르쳐 본 선생님이셔. 그리고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 가르치는 좀 유명하신 분이다. 근데 이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비슷해지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좀 소그룹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었으면. 대형 학원들은 자주 문을 닫게 됐었잖아.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. 그 생각을 한 게 아이들이 공부방 같은 형태의 그런 수업을 안 받다가 엄마 내가 가기 싫은 이유는 2시간 내내 문제만 풀었어요 이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9학년 때 문제만 많이 푸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근데 선생님이잖아요. 선생님이 왜 가르쳐 주질 않아요. 그래서 하나도 정말 안 가르쳐 줬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수학은 너무 쉬운 거지. 중고등 가르치셨잖아. 그래서 가르쳐 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가 그 앞에 개념 그거 보고 푼다는 거야. 근데 사실 이제 그 최근에도 소개를 했지만 그런 수학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책을 보면 아이가 수학은 사실 끙끙대고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어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직은 이제 학교 가도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주는 게 익숙한데 혼자 그냥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독서실 같은 적막한 분위기에서 2시간을 꼼짝없이 하게 하니까 애가 좀 놀래고 좀 당황한 거야. 그치. 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영어학원 고르는 법 찍었던 맞아. 것처럼 그거랑 일맥상통하잖아. 그치. 사실 아이들에 따라서 환경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고 환경 요인이 그리고
또 아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학습법이 맞느냐 하는 거. 맞아.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지. 교수. 맞아.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나랑 선생님이랑 잘 맞느냐 맞아, 하는 맞아. 것도 중요하잖아. 그때 했던 그런 얘기들인데 아이들이 아직은 딱 4학년 때가 그런 것 같아. 아직은 고학년도 아니고 그치 5, 6학년처럼 막 잘 아니잖아. 판단할 수는 없고 어렸을 때처럼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없고 중학년들이 좀 그런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근데 신기한 거는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다 따라왔거든. 시키는 걸. 근데 이제 정말 달라져서 내가 그날은 좀 당황하면서 그래 하고 일단 대답을 안 했어. 그리고 나도 생각해 본 거지. 그런 일을 처음 겪을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. 아, 이게 아이가 이런 판단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아이는 우리처럼 유창한 어떤 말로 엄마 이게 왜 내가 가기 싫으냐 하면 딱딱딱 정리할 수는 없잖아. 근데 아이의 감정이나 직감은 되게 중요하구나. 그리고 아이가 설명할 수 없다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거든.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한 거지. 좋은 경험을 한 게 그때도 정말 실패의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번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을 하다 보면 그걸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. 돌이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선택이 옳았던 건 아니었거든. 시행착오를 한참 있다가 후회하기도 했고 맞아. 왜 내가 그 한 달 만에 그냥 그거를 결정을 바꿨어야 됐는데 이렇게 고집을 했을까 싶었던 후회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누구나 다 겪을 것 같거든. 맞아. 근데 너 말처럼 아이들의 말이라고 야, 안 돼 이렇게 그치 무시하고 하기에는 그것도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해. 근데 그때 내가 그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은 분이구나 라고 느낀 건 뭐였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. 솔직하게 어떻게 할 거야. 한 번 가고 돈도 내놨어. 근데 이제 전화 드리니까 선생님 말씀은 본인도 아이 고등학생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중학교 때 독해학원을 갔는데 처음에 울고불고 했는데 그래도 막 강제로 시켰다는 거야. 1년 동안 울고 다니면서 했대. 그래서 자기가 정말 후회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. 그래서 아이가 울었다 하니까 어머니 그러면 지금 아니라고. 이 수업 형태가 맞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사실 정리하게 됐고 아직은 못 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나는 사실 학원을 하면서 그거야. 영어 수학을 고학년 되면 같이 하는 친구들이 생기거든. 되게 부담이잖아.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걸 이제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했어. 그래서 너는 뭐는 학원을 가고 싶어? 이랬더니 나는 이거는 학원을 꼭 가고 싶어. 이거는 엄마랑 하고 싶어. 이런 거를 정리하더라고. 그래서 뭐 딸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. 자기는 영어는 학원으로 가서 꼭 배우고 싶대. 집에서 한 2달 쉬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야. 그래? 그럼 그래서 딸은 영어는 학원, 그다음 수학은 아까 그랬다 했잖아. 엄마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대. 계속. 그래서 딸은 집에서 수학하기로 하고 아들은 반대야. 아들은 수학은 학원 가서 하고 싶대. 그래서 학원 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자기는 학원 가기 싫대.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나오니까 요즘에 아이들한테도 사실 학원을 예를 들어서 매일 가거나 과목을 막 하루에 2개씩 이런 진짜 과부하가 걸리잖아. 아이한테 배우고 그때 익히는 얘기 했었잖아. 집에 와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사실 줘야 되는데 학원만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럴 시간이 정말 없거든. 그리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져. 참 그게 정말 딜레마이기도 어렵지. 하고 그 부분을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 결과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맞아. 그렇다. 내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날에 내가 학원을 했을 때 어떤 잘하는 꼬맹이가 있었어. 제일 잘하는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그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시절에 이제 대형 뭐 영유라든지 뭐 학원을 엄마가 엄청 열심히 시키신 분이었는데 애가 처음에 한 달 동안 교실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야. 그 학원 가면 데스크 있잖아. 그래. 데스크 거기서 앞에서 울고 근데 이 엄마분은 이제 이게 꼭 시켜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 울던 어쩌든 그 수업 안 받았는데도 원비를 냈을 거고 근데 그냥 뒀대. 그거가 한 달이 걸렸대.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엄청 고생하셨겠지. 그러고 나서 한 달 이후부터는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됐고 적응이 된 거야. 근데 우리한테 왔을 때는 이제 되게 잘하는 친구였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케이스가 다를까.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 시켰다. 근데 사실 어떤 게 결과만 놓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지만 과정이 중요하니까. 근데 맞아. 어느 정도를 내가 이 아이에게 절충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계속 퀘스천으로 남는 것 같긴 해. 맞아. 근데 그 케이스는 그래도 아이가 성공적으로 말하자면 잘 됐으니까 괜찮은 거지. 근데 나는 같은 경우로 아들이
미국에 유치원을 갔는데 한 달 동안 밖에 그렇게 있었거든. 아, 진짜?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아이 밖에 있는 동안 계속 같이 있었거든. 그리고 문으로 그 유리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애들 수업하는 거. 딸은 벌써 들어가서 앉아서 하고 있고 첫날부터. 그래서 내가 그때도 생각했거든. 왜 싫을까에 대해서.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아이가 자존심이 되게 센데 근데 자존심 상했구나. 친구들은 이미 잘하는데 자기가 그 미국 친구들 잘하는데 가서 못 영어를 알아먹고 지금.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. 근데 그 성격을 나중에 다 파악이 되니까 그걸 이해했던 거야. 근데 아이한테 그때 나는 강요하지 않았어. 그냥 놔뒀는데 해야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때 들어가라 그랬어. 근데 어느 날 수업에 뭔가 재밌는 걸 했어. 책 읽어주고 막 하는데 이제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. 그게 한 달째쯤 됐을 때야. 근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여전히 영어를 좋아하진 않아. 왜냐면 본인이 약간 충격받은 그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딸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들은 그 이후에 수업 되게 잘했거든?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 잘해요 이런 말을 듣고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그 기억이 있어서 아이 성격마다 상황마다 다르구나 생각을 진짜. 했거든. 내 아이는 내가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. 진짜 어려워. 그때 판단할 때도 뒤를 모르잖아. 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뒤에 경험이 없는 상태로 그 순간 결정을 하는 건 어렵고 요즘에 댓글로도 막 문의 많이 하시더라고. 그래서 나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. 네,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데 겪으면서 그 이전에 초등 저학년 친구들은 알지만 또 위엔 또 모르잖아. 그래서 내가 이건 아이들의 어떤 일들은 늘 새로운 게 일어나고 그리고 상황은 다 다르고 이게 비단 학원 하나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학습을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난 친구 관계도 그래. 어떤 친구가 막 좋다고 막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좋아한다고 막 그래서 딸이 기분이 막 좋았다가 갑자기 다른 친구가 좋다고 선언을 했대. 남자아이가. 그래서 내가 그걸로 여자애들은 그걸로 감정 기복이 막 생기고 학교 가기 싫어져. 그런 일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내가 겪지 않았던 거 몇 년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아이한테 어떻게 가이드 해줄까? 얘는 얘기질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판단해줘야 되고 얘는 차라리 조금 더 푸시해가지고 예를 들어 끌고 가야 돼. 이런데 그거를 엄마가 조율하는 게 진짜 힘들어. 매번 되게 센스 있게 하면서 되게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거? 나도 사실은 약간 머리를 맞은 것처럼 되게 뭔가 잘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.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처음부터 생각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나 정말 둘 키우는 것도 너도 정말 대단하게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셋이나 또 그 이상을 대단하지. 키우고 계시는 주변 분들도 있고 정말 늘 진짜 거의 진짜 존경합니다. 나도 존경해.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그렇게 다 그치. 맞춰가지고 똑같이 할애해서 해줄까 하는 그치.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마의 힘은 맞아. 대단한 위대하지. 것 같아. 맞아.